자,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 훈련 자료에서의 오차 또는 그 개발 자료에서의 오차를 가지고 편차 또는 편향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. 그와 같은 것을 줄여가면서 우리의 신경망을 좀 더 잘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것을 우리가 보통 기본 레시피라고 이제 명명해서 부르고 그것에 대한 그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어진 그 초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자료를 가지고 시켰을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편향성입니다. 즉 하이 바이어스를 우리가 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이와 같은 그 높은 편향 또는 하이 바이어스를 갖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 훈련 자료에 대한 그 성능,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죠. 이 훈련 자료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보아서 좀 퍼포먼스가 나쁘면은 바이어스가 높이 편향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. 만약에 잘 되면은 편향이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만약에 하이 바이어스를 보였다. 예스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취할 행동은 그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더 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이 큰 네트워크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층의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이미 그 설정되어 있는 히든 레이어의 그 유닛의 개수를 늘리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훈련을 좀 더 그 오랫동안 시키는 겁니다. train longer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사실은 이 훈련을 더 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최적화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방법론을 또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좀 더 빨리 훈련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 반복 횟수 안에서도 더 훈련이 잘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. 그 외에도 항상 우리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.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하는 거죠. 요즘에는 점점 다양한 그러한 그 구조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종류의 그런 구조를 갖는 아키텍처를 써서 더 그 훈련이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또 시도를 해야겠죠. 반복적으로. 즉, 이 바이어스가 낮아지는, 편향이 낮아지는 것을 검증을 계속 해보고, 만약에 높은 바이어스가 이제 사라졌다. 그러면은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거는 이제 편차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. 하이 베리언스. 한번 살펴보는 거죠. 즉 베리언스가 높다, 편차가 높다라는 거는 그 바이어스는 줄였으나 훈련, 트레이닝 데이터 퍼포먼스는 좋으나 그 데브셋에서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죠. 그죠? 그 개발을 위한 우리가 그 따로 분리해 놓은 그런 세트, 데브 세트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낮으면 높은 베리언스, 하이 그 베리언스, 높은 편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높은 편차를 갖는다. 그러면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른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데이터입니다. 즉 데이터를 늘림으로써 더 나은 그러한 그 소위 퍼포먼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하이 그러니까 베리언스 편차를 좀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regularization을 도입하는 겁니다. 뭐 일반화 또는 정규화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방법론인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방법론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와 같은 그 모델을 좀 더 그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그
특징을 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regulariz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물론 여기서 high variance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여기서 새로운 아키텍처, 그 뉴럴 네트워크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우리가 찾아서 그 시도해보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더 많은 데이터 또는 regularization을 통해서 우리가 그 variance를 낮출 수 있는지는 어떻게 또 확인됩니까?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숫자가 또 달라졌거나 아니면 모델이 달라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또 그 검증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경우에, 즉 바이어스가 낮아졌을 경우에 이 뉴럴 그 베리언스를 낮추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시도하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됐다. 즉 바이어스도 낮고 그 소위 베리언스도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적인 그러한 그 경향을 보면 바이어스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은 그 네트워크를 조금 키우는 방법을 첫 번째 초이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만약에 베리언스가 높게 나타난다 하면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때때로 데이터를 뭐 많이 얻는 것이 그 여의치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응용에 따라서는 그때는 또 다른 차선책인 regularization 그리고 네트워크를 더 늘리기 힘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을 좀 더 오래 시키는 그 최적화 과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나타남에 이런 순차적인 이러한 그 레시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적용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신경망을 좀 더 잘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 분야에서 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에는 그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. 즉,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동시에 좋게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. 바이어스를 우리가 그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베리언스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. 만약에 베리언스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의 반대급부로 바이어스가 좀 낮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우리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. 그와 같은 그 상황은 사실은 예전 상황입니다. 예전에 네트워크의 크기도 제한적이고 그 훈련 자료의 개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상호 그 소위 반대적인 작용을 나타내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합니다. 그렇지만은 요즘과 같이 그 빅데이터와 그 딥 뉴럴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바이어스도 낮추면서 그리고 베리언스도 낮추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낮출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설명드린 기본적인 그러한 그 레시피, 즉 바이어스 때는 네트워크를 키우고 그 베리언스가 나타날 땐 데이터를 좀 얻음으로써 이 두 가지가 다 그 낮게 나타나는 좋은 퍼포먼스를 갖는 그러한 그 신경망 훈련하는 것이 요즘에는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